통해서 긴급 체포를 통해서 체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세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또는 수의를 입은 재소자를 실제 만나본 적이 있느냐라는 내용의 질문인데요. 군대 내무 생활보다 더 궁금해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 구치소 내부 생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보통 수사기관, 사법경찰관들이 고소장을 접수받는다든지 자신들의 고유의 첩보 활동을 통해서 사건을 인지했을 때 어떤 특정인을 용의자로 지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면 죄의 그 종류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실제 영장 없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통해서 체포를 하고 수사기관에 그 해당 용의자를 인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검찰에 이제 구속영장을 우리가 신청한다고 그러고, 검사가 법원에다가 영장을 이제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장제도라든지 구속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또 새롭게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다. 그 즉시 이제 사법경찰관 제 단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서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지하에 있거나 또는 되게 좀 외진데 있어요. 그냥 창살이 이렇게 내려져 있고 죄인들처럼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기죽어서 이제 가만히 있거든요. 경찰 기관 단계에서 구속되는 기간 총 10일이거든요. 10일 동안 경찰은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이제 사건을 송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피인치자의 그 신병은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치장에서 여러분들 구치소로 넘어왔어요. 본격적인 이제 구치소 내부 생활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처음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절차가 있죠. 구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전염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 검진부터 해서 신체 검사도 하고요.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급품도 수령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건강 검사는 말 그대로 본인이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지, 단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신체 검사예요. 영화 바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짱구가 학교폭력에 연루돼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 그 교도관이 시키는 게 있죠. 요즘은 기계를 통해서 어떤 의자에 앉히고 그 의자를 통해서 몸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신체 검사까지 다 끝나면은 이제 보고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은 처음에 신교대에서 보고품 받으시죠. 각종 보고품 굉장히 많이 받죠. 거의 군대는 쇼핑몰을 털다 오는 것처럼의 수준의 굉장히 많은 물품을 받는데, 구치소에서 받는 거는 딱 3개예요. 옷, 수의, 그 다음에 신발도 고무신 받아요. 그 다음 휴지 3개만 딱 받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어디 가서 면회를 간다든지 걱정해서 이렇게 출석한 사람들 봤을 때 하늘색을 입고 있다. 그럼 그거 산 겁니다. 그거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무신을 안 신고 운동화 신고 나왔다. 그것도 산 거예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색깔은 황토색이고 고무신 중입니다. 자, 이제 아침부터 취침까지의 생활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기상 시간, 취침 시간 보통 군대 생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6시 기상해가지고 오후 10시쯤에 이제 취침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수용 기간마다 내부 사정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방에 8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들한테 에어컨을 주겠습니까?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 8명이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더운 여름을 나고요. 밥 먹는 것도 배급 형식으로 줘서 안에 재소자들이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복도에서 큰 통에다가 밥을 이제 먹을 만큼 담아서 8명이 먹을 만큼 담아서 안에다 밀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배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는 개인 식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 알아서 자기네들이 덜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미결수들은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식판 보면은 우리 군대 식판하고 똑같아요. 밥, 국, 김치, 그리고 추가적인 반찬 2찬 해가지고 총 이렇게 먹게 되는 거고, 식사가 끝나면 이제 밖에 내놓고, 그 식판은 개인적으로 안에 이제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통해서 세척 절차를 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 혹시 인터넷 짤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노후화된 이 구치소에서는 양변기가 따로 없습니다. 덮개를 통해서 밑에 이제 흘러가는
저는 화장실 때문에라도 죄 짓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자, 미결 수용자라고 해도 뭐 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을 받고요. 변호인 접견권은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미결 수용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한 권리가 바로 이제 변호인 접견권이죠.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재판에 대한 전략을 짜고 어떤 변론을 할지에 대해서 다 충분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변호인 접견권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과 시간 내라고 하면 시간 제한이 없어요. 1시간 동안 만나든 10시간 만나든 몇 시간 만나든 큰 제한이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 안에는 찬물이 제공이 되지 않는데 변호인 접견실에 내려가면은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수기 통해서 찬물을 먹는 시간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치금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한 이제 돈을 갖고 있는 것인데 거의 다 구입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어떤 재소자의 말 따르면은 돈 없으면은 거기서도 뭐 아무것도 취급을 못 받는다, 돈 있는 사람이 취급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모든 생필품을 다 사고 또 간식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사식은 아니에요.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돈가스 시켜 먹고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뭐 빵우유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치소 생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안에 내부 생활에 대해서 좀 상상이 가시나요? 자유를 뺏긴다는 것은 개인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되게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급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준법 정신에 입각해서 항상 죄를 짓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